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가치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업 타당성 분석은 가치평가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치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가치평가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사다리라 그럴까요? 네, 우리 5단계의 사다리, 즉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고 상단에 가치평가라는 여러분들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가치평가, 엑셀을 다루던 또는 가치평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실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5개의 단계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혹시나 수강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내가 노출이 좀 부족하다고 싶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노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가치평가.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다루려는 사업 탄호 분석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가치평가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는 프로젝트 가치평가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업 가치 평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프로젝트 가치 평가는 일명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불려지게 되고요. 이런 사업 타당성 분석의 특징은 일정한 기간을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우리가 엑싯,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 회수의 단계가 있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마지막 내용연수에는 아주 독특한 캐시플로우에 대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가치평가인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엑싯이 있고 엑싯과 관련된 형론 문제의 독특한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신재생 에너지, 요즘 이제 많은 관심과 또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태양광 사업,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은 보통 20년을 기간을 전제로 우리가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유전이 되겠습니다. 유전은 통상 25년, 물론 유전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에서 25년 정도의 내용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발전소, 우리 남동, 동서, 서부 발전이 투자하는 이런 화력 발전소는 통상 30에서 35년의 기간을 놓고 즉 포캐스팅을 하고 우리가 그 타당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훨씬 더 긴 기간도 있습니다. 100년, 150년, 소위 말하는 이제 댐, 저수지와 같은 SOC 사업이 될 것입니다. 네.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 일명 프로젝트 가치평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기업 가치평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 가치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통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식 가치평가가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주식 가치평가는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대비해서 계속 기업, 즉 고잉 컨선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잉 컨선. 즉 어떤 기업이 5년 또는 10년 이후에 문을 닫는다는, 즉 청산한다는 가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우리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추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은 개별 추정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무한 분비 수요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주식가치 평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즉 주식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가치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주식 투자가 확대된 형태가 경영권을 전제로 한 M&A가 되겠죠. 과연 내가 이 기업을 얼마 인수를 해야 될까? 또 파는 입장에서 뭘까요? 얼마에 우리 기업을 내가 매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격 결정을 위해서 이런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또는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이제 툴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 법원에서 과연 이 기업을 살릴 것이냐, 법정 관리를 통해서 즉 기업 회생을 시킬 것이냐, 또는 우리가 청산, 즉 파산을 시킬 것이냐 라는 의사 결정할 때도 이런 가치 평가가 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IPO,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 공개가 될 텐데요. 자, 그럼 기업 공개할 때 과연 우리 회사의 공모 가격을 얼마를 결정할까라는 의사 결정할 때도 물론 밸류에이션 툴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상속 증여세 과세 또는 납세하기 위해서 우리 이용되는 상속 증여세 63조에 관련된 것도 우리 주식가치 평가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합병 가액. 자, A와 B가 합병을 하는데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몇 대 몇이라는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A라는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 B라는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몇 대 몇이라는 우리 합병 비율이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우리 KIFRS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즉 페어밸류로 표시한다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또 가치평가 툴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B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업가치평가가 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는 가치평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할까요? 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회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가 뭐 중급, 고급 수준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잘 이해하고 또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기초 정도의 수준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혹시 회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덜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부분, 즉 회계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 타당성 정도 내가 이 분야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계 기초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을 하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내가 회계가 전혀 노출이 없어도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사업 타당성 이쪽 관련된 업무를 또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초 관련된 이 부분은 한 번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재무제표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계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관점에서 한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초 재무상태표가 있게 되고요. 좌측에 그리고 우측에 보면 기말 재무상태표가 있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고리가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자본이 그 중에서 잉여금이 뭐 100억에서 120억 상승했다라고 봅시다. 증가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20억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 20억이 증가한 내역이 뭘까라고 쭉 펼쳐놓은 그 표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에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어느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초재무상태표에서 기말재무상태표 그리고 그 사이에 포괄손익계산서 우리가 이런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향후에 우리가 추정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뭐 특정한 숫자로 지금 표시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본 그림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숫자화시켜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편하도록 해 놓은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 자본,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 그럴까요? 1월 1일 자본, 뭐 100억이라 그럽시다. 그리고 총포괄 이익이 여기에 합쳐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총포괄 이익은 두 가지 이익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이익은 당기 순이익, 실현했거나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이익이나 손실을 가리키고요. 자, 두 번째는 미실현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포괄 손익이 합쳐지는 형태가 우리가 총포괄 이익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주주와의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추가 출자액이 여기에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배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자본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OCI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OCI는 이제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우리가 줄여진 말이고요. 기타 포괄손익 하면 너무 기니까 동사 우리가 이제 OCI 그리고 그 결과치인 OCI 누계액이라는 형태로 많이 불려진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재무제표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또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기초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유입, 유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간에 현금 흐름표가 있게 되고요. 그 결과치인 최종 기말 현금이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현금의 증감의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표가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단위에서의 자본의 역시 증감 내역을 상세히 보여주는 표가 자본 변동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의 그 구성 항목인 이익 경험의 역시 이제 증감 내용 그리고 또 기타 포괄 손익의 증감 내용을 우리 합쳐진 게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제 5대 재무제표 그러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물론 여기 이제 주석이 빠져 있지만 주석은 이제 하나의 그 4대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그 상세 어떤 글로써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4대 재무제표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비록 그림으로 표시해 있지만 우리 직관적으로 이 부분을 또 이해해야 향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또 이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효과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 기초를 평소에 다지기 위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요, 내가 공인회사여도 그리고 내가 뭐 회계 또는 격리, 결선은 뭐 20년, 30년 했어도 꼭 여러분께 그 실천을 제가 희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회계 관련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회계 관련 교양도서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서점에 가면 회계 관련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만한 책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그 중에 한 권을 딱 집어서 평소에 읽는 그런 습관을 또 기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면요.
쉬운 것도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걸 어렵게 얘기하기는 쉽지요, 오히려. 하지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맥을 짚고 우리가 키워드를 다 집어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실전에서 멋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또 그런 상사를 만나면 자, 우리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 타당성, 더 넓게는 우리가 가치평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팀원 또는 팀장 또 임원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회계 관련 교양 도서를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특정한 내가 그 도서명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서점에 가시면 우리 실무서가 아닙니다. 실무서가 아니라 뭐 회계원론, 중급회계 뭐 이런 책이 아니라요.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교양 도서는 여러분이 2권 이상 사시면 안 돼요. 살 때는 마음이 뿌듯하지만 그 다음에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권만 사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나면 아쉬워 남을 때 또 한 권을 사시고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회계 관련 교양 도서는 절대 책상 위에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책상 위에서 보는 순간 공부라는 생각, 이 부담 때문에 나중에 또 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회계 관련 교양 도서는 전철에서, 화장실에서, 밤에 잠 안 올 때 편하게 보는 책이다. 신문 정도의 우리가 그 부담감으로 읽는다, 즉 부담 없이 읽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번째는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 경제지, 뭐 경제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신문을 보게 되면 회계 관련 또는 재무 관련 기사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회계 관련 기사라는 것이 뭐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는 기사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신문 기사 자체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읽고 또 약 100%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관련되는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또 뭐 우리 팀원이 됐던 또는 전문가에게 자꾸 물어보고 또는 관련돼서 뭐요? 규정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또 이 회계 관련된 우뚝선 본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체 5단계 피라미드 중에서 즉 우리가 그 가치평가,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가치평가, 이걸 우리가 잘 우리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회계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